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늦었네요. 장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쨌건 영상은 올라가는데 오늘도 이제 들어보시면 세상에 진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아마 아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흐름과 어떤 그 현재 이제 정세를 연계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코인 시장하고 엮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코인에 관한 말씀도 이제 간간히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있어요. 여기 이제 카카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카카오 클레이가 자 보시면은 클레이 코인이 한 150원에서 160, 1, 2원 정도 할 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 제가 오늘 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176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상승했다. 코인 시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같다. 크게 상승했다. 뭐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와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10월 13.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도 아마 좀 이런 뉴스가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세요.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 총괄 등 구속 영장 청구, 김범수 창업자는 제외됐다. 그래서 카카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인데 카카오 관련해서 아마 악재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클레이하고 엮어서 아마 안 좋은 얘기들도 제가 봤을 때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거고 한쪽 편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했으면 보세요. 제가 클레이의 마지막 관문은 업비트잖아요. 업비트에 반드시 100% 들어간다.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거는 개인의 견해예요. 어쨌건 이걸로 이 코인에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이 코인이 176인데 이거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 160원, 그러니까 150원에서 160원 언저리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이런저런 기사 보고 막 부안해동 하지 말고 그냥 이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주구장창.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예. 별의별 사람이 유튜브를 다 하기 때문에 별의별 뉴스를 가지고 와서 아마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게 한마디로 이제 개돼지 뉴스죠. 여기에 이제 이런 뉴스를 보고 이제 1회 1비 하면서 휩싸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건데 제 구독자분들은 심지가 굳고 뚝심이 저같이 이제 뚝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강행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얘기죠. 이스라엘의 항모전단 전진 배치 안보 지원 뭐 착수 미국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얘기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뭐 공고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은 미디어에는 나오는데 아마 2차로 군함을 아마 또 보냈어. 항모 전단을 또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그리고 미디어가 거의 100%다 이제 미국에 전면 개입을 해서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란 얘기를 아마 되게 많이 지금 아마 나왔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지상군 투입한다 하면서 이란 얘기 그거를 과연 100% 정답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도 경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고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원에 관해서 미국을 비난하고 한쪽 편 드는 것은 도움 안 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은근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중간에 서 있잖아요. 이 얘기는 중립자적 입장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중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이것도 미지수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 입장을 미국이 고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나서면 뭐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뭐 아랍 연맹이라든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게 과거 몇 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미국이 나서서 국제 분쟁은 전면 다 나서서 발언을 하면 싹 다 죽었습니다. 그게 미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이 나선다 뭐 하면은 뭐 나는 반대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일권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 쪽으로 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다극 체제가 중심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거를 공중파 미디어를 보고 인지하시든 아니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브릭스가 탈달러를 주장하고 우뚝 서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 이 빈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장하는 거지. 아니 중국을 좋아하고 러시아를 아니 전쟁을 막 일으키고 공산주의를 왜 좋아해요?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에? 그 색깔론을 자꾸 대입을 하지 마시라니까 저한테. 그냥 다 납득할 만한 논거가 그러니까 배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영상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지율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2대를 보냈어. 그래서 전면전을 한다고 해. 그러면 거기에 돈이 들잖아요. 전면전을 해서 만약에 이겼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을 미국이 압도해서 사고로들게.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은 쓱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있어. 리스크가 있어. 만약에 이거를 단기간 내에 종식을 못 시키면 돈은 돈대로 들고, 지금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미국인데, 이거를 빨리 종식을 못 시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지금서부터 1년 후면은 선거가 있어요.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거를 빌미로 이 명분을 갖고 아마 바이든 행정부를 밀어붙일 거예요. 네. 너네 돈만 쓰고 결과값이 없지 않냐. 이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뻥카는 계속 날리고 액션은 취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의 칼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예요. 근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총기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질 거다. 미국도 지금 먹고 살기, 우리나라도 민생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일부 극소수의 엘리트층 빼고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늘 내일 합니다.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상황이에요. 여기가 먹고 살기 힘들면 프랑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헬조선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때는 이제 블록 경제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흐름 자체가 흘러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고, 묻지마 범죄, 거기에다가 이제 총기 테러까지 만약에 있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총기 규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아마 공권력을 미국 내에서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코인 투자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브릭스가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서부터 달러 인덱스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큰 프레임 상에서.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달러가 1800, 1300, 70원이네, 50원이네 하면서 강달러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럴 텐데, 큰 프레임에서는 달러의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발권력의 힘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채권을 패대기 치고 있고,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죠. 아니 미군도 축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이거 다 돈이거든요.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항모전단은 보내는데 본격적으로 왜 개입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그거를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중재자 입장으로 만약에 나선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대중들은 얘기가 나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존에 없었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재자로 아마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욕을 먹을 거야. 근데 대만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보시라니까요. 네, 그냥 관찰을 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이 얘기 했었구나. 이 사람은 이 얘기 했었구나.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현실성이 있구나 없구나. 그거를
아마 이 결과값은 머지않아 아마 나올 거예요.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인도 얘긴데 제민이가 인도 자회사 대표 임명.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말까지 인력을 42%가량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니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기다가 인력을 이렇게 42 그것도 4%가 아니라 42%를 늘리겠다는데, 예? 아니 42%를 늘리면은 거의 여기다 8%더 채우면 50%인데, 그러니까 인도 시장이 만약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만약에 먹을 게 없다면 제미니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어 어떨까요? 인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예. 네, 이것도 의미가 엄청 깊은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의미가 좀 있는 건데 OKX라는 OK 그룹에서 만들어낸 인데 두 개의 이 코인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OK 코인이고 하나는 OKX. 근데 이거를 OKX로 통합해 버리겠다. 그래서 OK 코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브랜딩해서 이게 나왔다. 이거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후오비에서 이게 HTX로 아마 리브랜딩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하나둘씩 리브랜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XRP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센티멘트에서 하나 온체인 지표를 하나 발표한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얘기 나와 있죠. 10만 개 이상, 10만 개에서 이제 100만 개 홀더들이 전체 공급량의 26.8%를 거의 30% 육박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고래라는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강성 홀더들이 있다는 의미죠.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얘기를 이제 자꾸 댓글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를 증명한 거고, 자 XRP는 제가 이 딱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치가 증명되면 이게 나중에 가격을 만들 겁니다. 이게 선후 차이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차이인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한 케이스고, XRP는 지금 거버넌스를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깔고 있는 데가 XRP잖아요. 이 가치가 나중에 가격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선후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IMF가 10월 성장 예측한 거예요. 독일의 하락폭이 훨씬 컸다. 이래서 IMF에서 자료를 빼낸 겁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미국 2024년 거예요. 올해 2.1%, 2024년에 1.5%. 네, 여기 보시면은 유로존은 0.7%에서 1.2% 성장을 하긴 해. 네, 근데 미국은 2.1에서 1.5%. 네, 역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중국은 5%에서 4.2% 빠지기는 해요. 네,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미국하고 대조를 해보라는 거죠.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두 배보다 더 높아. 네. 이게 브릭스예요. 일단 인도를 보세요. 2023에서 6.3에서 2024에 6.3%. 네, IMF인데 아니 IMF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예요? 강성용 교수가 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인도에 관해서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 안 된다, 망한다고 얘기했다가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으니까 성장은 하긴 하는데 잠깐 성장할 거야. 치고 빠져야 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럼 내년 가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디어가 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마 말을 바꿀 거예요. 인도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네. 그걸 보고 대중들은 전문가라고 칭하는 거죠. 이게 전문가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중이 더 리서치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더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냥 껍데기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는.
아니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도 참 세상 참 웃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생을 가리키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를 졸업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정체성을 못 잡으니까. 여기 이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23년과 2024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화와 브릭스의 확장, G7의 하락에 관해서 오늘도 강조해서 이게 가장 최근 자료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미국에 관련해서 2.1%, 1.5%. 이거는 조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머징 마켓 평균적으로 4.0%, 4.0%. 평균가는 중국하고 인도가 선두에서 끌고 가겠지만 후행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아마 후발로 아마 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건 이제 그런 나라들이었고 여기 뭐 나이지리아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2027년까지 인도가 G20의 의장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의 어떤 그 패권의 흐름이 G7에서 G20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다극체제의 힘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2027년까지 인도가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이 크립토에 관해서 규제 개혁에 관해서 아마 발언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에서 자 의장국에서 자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팀쿡 애플의 이제 CEO인 이게 애플사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아마 시총이 가장 클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총이 가장 큰 곳이 제가 아는 걸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애플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한국도 스마트 스토어 이 애플 스토어를 몇 개가 있어요. 한국 내에도. 근데 인도에 세계 최초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 애플 스토어가 뭐 공장도 짓지만 근데 애플 스토어가 들어가면서 팀쿡이 직접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슈거리로 온 적이 없어요. 왜냐? 돈이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날도 더운데 그 먼 거리를 여기 직접 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공장을 건설하고 이 임금 근로자들을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 중산층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사용한다는 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알기 때문에 애플이나 테슬라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 이거는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경영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이 직접 갔겠어요. 한국도 안 왔는데 직접 잘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사람이 움직이겠어요? 쉽게. 근데 이런 거를 간과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도 시장 자체가. 네, 일론 머스크도 모디 총리를 만나서 뭐 공장을 건설한다. 일단 뭐 하나 건설하는 거는 단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브릭스의 확장을 자꾸 언급하고 막 이러는 게 이게 가상자산의 확장과 가상자산의 성공을 응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국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옹호한다는 발언을 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IMF 통화바스켓에 5대 기축 통화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앞에 나서서 가상자산 옹호 발언을 하는 게 전 세계 경제에 좋을까요? 자기네들한테 좋을까요? 아니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같은 데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받으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러시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우리 눈에 간간히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위시해서 가상자산 수용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스탠스를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분법 논리로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요. 흑백 논리로 너 아니면 나야, 예스 아니면 노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어쨌든 브릭스가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1995년, 2010년, 2023년 32.1%, 2024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2030년까지 이 성장률은 더 갭이 G7과의 갭은 더 벌어질 확률이 높은데, 아니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브릭스가 여기서 끝난다, 와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랑 제가 얘기한 거랑 관찰을 하시면서 그냥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한번 관찰해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능력치나 코어의 능력이 아마 그거를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아가 48%, 57%로 2030년이 되면 이 얘기는 이게 자, 유럽은 오히려 북미하고 떨어집니다. 중산층이 빠진다는 의미는 성장률이 브릭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지. 만약에 달러가 그렇게 오래 갈 거다. 앞으로 뭐 미국이 패권을 주도해서 잡을 거다. 이게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잘 여태까지 투자하고 계신 거에 궁뎅이 무겁게 하시면서 잘 이렇게 계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거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여태까지 사셨던 분들이 되게 잘 먹고 잘 사시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자기 주체성이 없고 자기 중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어떤 게 핵심인지 어떤 게 올바른 정보인지 잘 파악을 하시면서 중심을 잡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